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오후에 이제 공시로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581억 규모의 추가 지분 취득 결정 소식이 나왔고요. 결사인 HLB 생명과학의 R&D 이제 자회사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소 독일에 있는 여기에 산하에 있는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와 차세대 표적 항암 물질 개발 연구 계약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HLB는 대차 거래 쪽에서 95만 주 넘게 체결 소식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6시 전에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공시로 581억 규모의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주식 및 출자 정권 취득 관련되는 결정을 했다. 공시인데요. 취득 후에 이제 HLB 지분이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거의 99.98%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완전 자회사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이 자금 어떤 지원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임상 자금 확보라든지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 준비해서 이제 자금 지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2024년 5월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나는 이제 리보세라님 상업화의 투트랙으로 이제 상업화 준비 관련되는 부분과 최종 승인을 하고 있는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이제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종 승인에 대해서 회사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이 이제 추가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자회사 HLB 생명과학 R&D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신약 후보 연구기관인 독일의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 2008년도에 이제 기존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핀오프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약이 이제 선도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이 노벨상 노벨화학상 이제 수상을 했던 로베르트 후보 박사도 있을 만큼 본래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소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NRDO 모델을 한다든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초기에 물질 관련되는 부분을 공동 개발한다든지 이 라이센스 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차세대 표적 항암 물질을 이제 도입하고 공동 연구를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판권을 이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업프론트 관련되는 부분들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지급하게 되는 마일스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DC 관련되는 부분,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가 본래 이제 유명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독일 자체가 이제 기초 이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다 보니까요.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 기초 과학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과들을 제품화 시키는데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이 부분들을 LDC가 합니다. 그래서 후보 물질 어떤 발견을 전문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HLB 생명과학 R&D가 도입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도 막스 프랑크 협회 이제 분자 생리학 그 연구소와 협업으로 뭐 탄생되었다고 해요. 항암제를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암세포가 이제 스스로 이제 회복하는 어떤 작용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유전자의 어떤 전사 과정을 억제하는 게 이제 해당 물질인데요. 이 비임상 단계 어떤 초기 연구를 통해서 높은 어떤 사멸 효과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임상을 마치고 이제 임상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겠다. 요런 어떤 이제 흐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용의 HLB 그룹 CT기업 이제 HLB 생명과학의 R&D 대표가 오랫동안에 이제 이 LDC와 논의를 하고 타던 차에
차세대 표적 항암물질의 어떤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계약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HLB 입장에서는 이제 제2의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들도 꾸준히 지금 확대를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어떤 작업들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나진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바뀌면서 김성기 이제 전 대표가 이제 바뀌면서 기존의 HLB 쪽에 2003년도에 이제 합류했던 장인건 이 바이오 전략기획본부 사장이 이제 새로 이제 대표로 이제 선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보세라님의 임상 및 상업화를 막 이끌고 있던 이제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사명 앞에 이제 HLB가 이제 들어가면서 HLB 인문들로 이제 전면적으로 이사회도 교체가 되면서 향후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파나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P&A 관련되는 부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인정받으면서 여기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포텐셜한 부분과 최근에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FDA에서도 이 동반 진단 관련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내년도에 리보세라님이 이제 허가 이후에 이 동반 진단 기기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이제 계속 있는 상태에서 HLB 쪽으로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편입되면서 800억 정도의 어떤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HLB 어떤 수직 계열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런 어떤 이제 기사들도 나왔고요.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이 이제 어제도 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폭 이 반등세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말에부터 나왔던 주가가 거의 한 20% 정도 빠지면서 이 상반기에 이제 반등세 나왔던 부분들을 거의 다 되돌려 놓았던 분위기거든요. 자, 이 흐름들 속에서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수급상에서는 오늘 보시게 되면 이 공매도 압박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일단 반등이 한 2% 정도 나왔는데요. 어제가 이제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23%에서 오늘도 21.25%. 공매도 이제 거래량 자체는 전일보다 뭐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만, 이 상당히 이제 수급상에서는 여전히 이제 압박을 계속 해 나오고 있는 어떤 상태죠. 그리고 8월 7일자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 잔고 수량 자체가 이제 700만 주를 다시 또 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주 중반까지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700만 주로 넘어오고요. 또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 대차 거래가 먼저 이제 체결이 되어야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체결이 무려 95만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계속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는 상태인데, 8월 달에도 이제 이 공매도의 선행, 이제 수치라고 볼 수 있는 이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의 압박이 여전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어떤 수급 관련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이 재료라든지 이 흐름들이 이제 주가 차트상에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이 흐름들이 뭔가 7월 달에 좀 아쉬운 부분들을 제낄 수 있는 위치에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공매도가 장중 이제 프로그램 매도와 더불어서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리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8월 초에 이제 이 흐름들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이평선 관련되는 5일이나 20일 이평선이 이제 어제 이탈이 좀 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거래가 어제보다는 작으면서 일단은 양봉이 일단 형성이 되었죠. 예, 3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오후장에 이제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주 관련되는 부분들이 외운드 기관들 매수도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거든요. 미국 쪽에서 일라이릴리가 신고가 흐름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오전장에 이제
갭다운해서 3만원 밑단으로 좀 떨어졌다가 일단 31,000원권, 이게 시간에는 이제 150원이 올라서 31,000원대에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전의 가격으로 보면 한 33,000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박스거나 어떤 상단을, 그게 이제 지금 기준 가격으로는 한 32,000원이 넘어가야 박스권 이제 상단으로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7월 달에 나왔던 이 장대 음봉, 이 부분을 넘어가는 이제 흐름이 나와야 본격적인 이제 바닥 탈출이 나오면서 이제 내년도 리보세라님에 관련되는 이 승인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인데, 이게 이제 좀처럼 거의 지금 2달이 다 되어가는 어떤 시점에서 3만원권 부근의 어떤 이제 저점 확인들은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이제 분출되면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으로 어떤 추세 반전이 제대로 좀 되고 있지 않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죠.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3일간의 어떤 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는 물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여전히 이제 매수 흐름은 강하지가 못한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JP모건 쪽에서 이제 6만 주 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좀 매도가 들어왔던 이 골드만삭스 쪽은 오후장까지 계속 이제 7만 주 가까이 일단 매도를 하면서, 여기도 이제 창구별로 조금 이제 갈리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라릴리라든지 뭐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런 뭐 여기는 ADR입니다만 요런 쪽은 이제 강한데요. 그 하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진하죠. 2023년도 1월 달에 이제 50달러로 시작했다가 지금 주가가 하이자 같은 경우에는 30%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수혜를 받았던 하이자가 30%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연초 어떤 가격들 대비해서 거의 이제 반토막으로 최근에 이제 여기도 이제 전망이 이제 나빠져 있고 뭐 이런 흐름인데,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주 종목에 따라서도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 뭐 비교가 뭐 딱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한 50% 정도 연초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5월달까지 올라갔다가 이 그 5월달에 어떤 이제 무증 이전에 이제 41,850원이죠. 거기에서 이제 3만원 부근까지로 최근에 다시 이제 빠져서 이 바닥권에 좀 있는 흐름들, 이 부분들을 탈피를 조금 이제 쉽게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와 연관되어 있는 수급 이슈에서 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뭐 거래량이 좀 증가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에서 이 기간의 어떤 매수세, 사실은 이제 이 KRX 이제 헬스케어 그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만 6월 달에 전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HLB 쪽에서는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KRX 헬스케어 지수 편입 이후에도 보면 전혀 지금 뭐 매수세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들 어떤 매수세 흐름들만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 있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6월달 이후에 뭐 계속적인 어떤 매도세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의 이슈 자체가 좀처럼 이렇게 풀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시간들이 계속 가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뭔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반영하는 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아직은 이제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달에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의 업황에 관련되는 어떤 바이오주들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HLB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32,000원권, 그 다음에 이 35,000원권의 이 흐름들을 거래량과 동반해서 어느 시점에서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는 어떤 흐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